자원봉사론 강의를 담당하는 박정인 교수입니다. 잠시 휴식하셨나요? 그러면 지금부터 2주차 3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장 주요 국가 자원봉사활동의 발전과 현황입니다. 교재 43페이지죠. 최근 세계 각국 자원봉사 동향에서는 다양한 조직들의 활성화가 두드러집니다. 이러한 자원봉사의 조직화와 활성화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관련 조직들의 확장은 특히 자원봉사 활동의 현대적 동향을 잘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원봉사의 역사적 전개를 통해서 현대적 자원봉사 흐름의 몇 가지 특성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 자원봉사 관련 조직의 증가. 둘째, 자원봉사 활동기본법 제정과 같은 법제적 노력. 셋째, 교육과정과 자원봉사 활동의 전맥. 넷째, 기업과 언론 등의 적극적 자원봉사 활동 참여와 시민적 캠페인이 바로 그것입니다. 제2장에서는 자원봉사의 역사와 동향에 대해 파악하기 위해서 미국, 영국, 호주, 일본 및 우리 한국의 자원봉사 발달 과정과 현황을 알아보고 각국 봉사활동의 특성을 살펴볼 것입니다. 지금부터 제2주차 3강의에서는 2주차 2강의에서의 과제와 그 내용을 한 번 더 살펴본 후에 주요 국가 자원봉사활동의 발전과 현황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주차 2강의 과제는 첫 번째 문항으로 자원봉사활동의 특성을 11가지로 설명하시오이며 두 번째 문항은 공공사회복지와 자원봉사의 관계를 설명하시오입니다. 교재 32페이지에 자원봉사 활동의 특성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자원봉사는 인간의 자발적인 의지에서 시작된 만큼 그 형태나 내용 또한 매우 다양합니다. 김성희 학자는 미국의 사회사업백과사전과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자원봉사 프로그램과에서의 자원봉사활동 개념 속에는 자발성, 무겁성, 공공성, 인도성이라는 특성이 내포되어 있다고 하였고, 볼런티어 협회에서는 자원봉사활동의 특성을 자발성, 복지성, 무겁성, 계속성의 4가지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성록은 자원봉사활동의 특성과 지향성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며 자발성, 공익성, 무겁성, 지속성, 일상성을 자원봉사의 지향성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2조 2항에서는 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 비영리성, 비정파성, 비종파성의 원칙 아래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자원봉사 활동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처럼 자원봉사 활동의 특성을 다양하게 분류하고 학자에 따라서 지향성과 혼용되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가지 견해를 종합해서 이 교재에서는 자원봉사활동의 특성을 11가지로 구분하였는데요. 첫 번째, 자발성, 두 번째, 공익성, 세 번째, 무보수성, 네 번째, 지속성, 다섯 번째, 조직성, 여섯 번째, 이타성, 일곱 번째, 자아실현성, 여덟 번째, 학습성, 아홉 번째, 전문성, 10번째, 개척성, 11번째, 협동성으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자발성 부분을 보면 자발성은 자주성이라고도 하는데요. 타인의 명령이나 구속에 의해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보고, 듣고, 생각하고
판단하여 자기 의지에 의하여 주체적으로 봉사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공익성을 살펴보면 공익성은 공공성, 복지성, 공동체성이라고도 하는데요. 자신의 이익이나 일시적 감정이 아니라 이웃과 더불어 복된 삶을 살기 위하여 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지역과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세 번째, 무보수성을 살펴보면 자발성 및 공익성과 더불어 자원봉사 활동의 3대 특성이라 할 수 있는 무보수성은 무상성 또는 무급성이라고 합니다. 돈이나 대가를 받지 않고 순수한 의미에서 하는 무보수 봉사활동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지속성을 살펴보면 지속성은 계속성이라고도 할 수 있죠. 자원봉사활동이 일시적인 활동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한번 시작되면 일정 기간 지속적인 자원봉사가 유지되어야 하고 정기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조직성인데요. 조직성은 현대의 자원봉사활동은 모두 조직을 매개체로 이루어집니다. 혼자서 우발적으로 한 행동은 선행이라고 하고 자원봉사활동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조직적으로 계획하고 결정하여 휴지를 접는 것은 거리청소 자원봉사활동의 일환일 수 있지만 길에 버려진 휴지가 지저분해 보여서 누군가가 휴지를 줍고 청소를 했다고 이를 자원봉사활동이라고 부르기는 어렵습니다. 여섯 번째로 이타성입니다. 이타성이란 남을 돕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이익보다 대상자를 먼저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를 희생함으로써 타인의 행복과 복리를 증가시키고자 하는 생각이나 행위를 우리는 이타성 또는 이타주의라고 하는데 자원봉사활동은 타인을 존중하며 돕는 이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자아실현성을 살펴볼까요? 자아실현성이란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사랑과 겸손의 자세를 배우고 심리적 만족감, 성취감, 새로운 기술과 경험의 습득 등과 같은 보상을 얻게 되지요. 또한 각 개인이 사회적 위치에서 자신의 존재를 자각하고 타인을 위해 봉사활동을 경험함으로써 인격적 성장을 가져옴과 동시에 자신의 잠재 능력을 발휘하는 자아 실현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저도 기회가 될 때마다 웃음치료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봉사활동을 하면서도 또 하고 나서도 자아 실현성을 성취감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로 학습성이란 학습성은 교육성이라고도 합니다. 교육, 세미나, 워크숍 등의 공식적인 수단이나 경험과 자기 훈련 등과 같은 비공식적인 방법을 통해 지식, 기술, 태도 및 신념 등을 획득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바람직한 역할과 자세를 배우는 교육의 기능도 수행합니다. 자원봉사활동은 직접 참가해 있는 모든 과정이 체험학습이며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돕는 복지교육이며 우리 사회에서 바람직한 역할과 자세를 배우는 시민교육이라고 할 수 있죠. 아홉 번째, 전문성을 볼까요? 자원봉사활동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대상과 활동 영역에 따라 전문성을 필요로 합니다. 예를 들면 상담, 학습지도, 간병활동 등은 전문성을 요구하는 자원봉사활동이지요. 여러분들은 이제 사회복지사로서 전문성을 가지고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 있겠죠. 열 번째로 개척성입니다. 개척성은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도전하는 정신을 배울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활동은 개별성, 창조성, 실험적인 노력 등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척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11번째로 협동성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협동성은 자원봉사활동은 자원봉사자와 봉사 대상자, 조정자 등 여러 사람이 함께 수행하는 체계적인 활동을 말하는데요. 자원봉사활동은 공동체에 대한 이해, 소속감, 적극적인 사고방식 등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자원봉사활동의 특성을 한 번 더 설명하면 자발성과 공익성, 무보수성, 지속성, 조직성, 이타성, 자아실현성, 학습성, 전문성, 개척성, 협동성 등 11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사회복지와 자원봉사에서 공공사회복지와 자원봉사의 관계를 살펴볼까요? 많은 사람들이 자원봉사나 자원봉사자라고 하면 국가의 사회복지활동을 대행하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시민의 자원봉사는 시민사회 차원에서 공공선과 복지를 정진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활동으로 이해되어야 하는 것이지 국가가 책임지는 공공복지 책무를 대체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원봉사활동 참여가 활성화되어 있는 사회가 국가의 공공복지 서비스에 대한 지출 수준도 높습니다. 오히려 공공복지제도와 서비스가 어느 정도 구비된 뒤에야 자원봉사활동을 활용한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기획되고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는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복지 요구를 증대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자원봉사를 사회복지의 비용 절감과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만 활용하려 한다면 자원봉사 본래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자원봉사 활동을 단기간에 그만두게 하는 현상을 초래할 것입니다. 하지만 자원봉사는 오히려 공공복지 서비스의 내용과 질을 풍부하게 하고 시민적 활동을 통해 이를 실현하게 하는 것입니다. 국가에 의한 공공서비스의 확충은 자원봉사 활성화의 전제 조건이 되고 자원봉사의 활발한 참여는 공공복지 서비스를 다양화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주요 국가 자원봉사의 발전과 현황에서 첫 번째로 미국의 자원봉사 활동입니다. 역사적으로 미국의 자원봉사활동은 자선의 분화된 형태로서 발전하여 개인적 차원에서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기부하는 자발적인 봉사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자원봉사활동은 점차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조직화되었으며 민간 차원에서 활발히 이루어졌습니다. 더불어 정부 차원에서도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지원과 개입이 이루어져 왔는데 이는 국가봉사단이라는 명칭을 통해서 차별화되고 있습니다. 국가봉사단은 정부 차원의 지원이 본격화되면서 정부 영역과 민관 영역의 협력을 토대로 구축되었습니다. 연방정부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지원은 주로 관련 법의 제정을 통하여 예산 지원, 자원봉사 체계의 조직 및 프로그램 개발, 보급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지원이 이루어지는 활동 분야는 각 시기별로 조직된 봉사단의 성격에 따라서 구분됩니다. 따라서 미국 자원봉사활동의 발전 과정을 4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 국가봉사단 태동기와
두 번째, 국가봉사단 성장기. 세 번째, 국가봉사단 정책위. 네 번째, 국가봉사단 재도약기로 분류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국가봉사단 태동기는 미국 내 연방정부 차원으로 최초로 설립된 봉사단은 시민자원보존단으로 1933년 루스벨트의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긴급보존사업법을 제정하여 창설되었습니다. 시민자원보존단은 18세에서 25세 청년층을 대상으로 농촌, 산촌, 어촌 지역에서 침하된 자연복구, 산림화, 공공토지의 개간 및 복구, 수로개발 등의 자연보존 사업을 수행하였습니다. 저는 1979년도에 대학교 1학년일 때 여름방학을 통해서 농촌자원봉사를 갔었습니다. 여기서 보면 그때 홍수로 인해서 도랑이 무너졌는데 그 제방을 다시 쌓는 그런 봉사활동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두 번째는 봉사단 성장기인데요. 1961년부터 1969년까지를 얘기합니다. 케네디 대통령은 평화봉사단법을 제정하여 평화봉사단을 창설하였습니다. 존슨 대통령은 국내 평화봉사단격인 비스타를 도입하고 대리 조부모 봉사 프로그램, 교회 봉사단 등을 구축하는 데 영향을 줍니다. 세 번째로 국가봉사단 정책위는 1969년부터 1989년까지를 말합니다. 닉슨은 전국자원봉사센터를 설립하고 지역을 중심으로 민간자원봉사단체를 지원하게 됩니다. 1971년에는 국가봉사단을 포함한 국내외의 여러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관리할 목적으로 액션이라는 기구를 설립합니다. 연방정부의 금전적 지원은 감소되고 액션의 운영비는 점차 대부분 모금 활동을 통해서 충당하였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국가봉사단 재도약기는 1990년도 이후부터입니다. 1999년 전국 및 지역사회 서비스법을 제정하게 됩니다. 1992년 클린턴 행정부의 전국 및 지역사회 봉사신탁기금법을 마련했고요. 2009년 미국 봉사단에서는 예산과 지원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미국의 봉사활동을 국가봉사단 태동기와 국가봉사단 성장기, 국가봉사단 정책위, 국가봉사단 재도약기 4단계로 나누어서 살펴보았습니다. 미국의 자원봉사활동에서 두 번째로 국가봉사활동단체의 운영 실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관리 조직인데요. 국가 및 지역사회 서비스 법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메리코, 시니어코어 등의 국가봉사단을 관리 및 운영하는 조직은 국가 및 지역사회 서비스 법인으로 1993년 이전까지 미국의 다양한 국가봉사단 프로그램을 관리해왔던 액션과 부시 집권 시기에 출범한 국가지역사회봉사위원회가 합병 출범하게 됩니다. 액션은 예산의 운영에 있어서도 모금액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으나 CNC에서는 많은 부분 연방정부의 지원 예산으로 운영되는 국가기관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CNC에서가 관리하는 봉사단의 종류는 청년봉사단, 노인봉사단을 비롯하여 초, 중, 고 봉사단 등이 있습니다. CNCS가 설립된 법적 근거에는 1990년 국가 및 지역사회 서비스법과 이를 개정한 1993년
국가 및 지역사회 서비스 기금법이 있으며 최근에는 미국 봉사법이 제정되어 국가봉사단 운영 관련 법조항을 보완하였습니다. 표에서는 국가 및 지역사회 기금법은 프로그램 및 관련 조항, 그리고 두 번째 페이지에 나오는 조직, 재인준, 관련 기술적 개정, 농촌지역사회 서비스, 연방불법 사항 등 6개의 타이틀로 구성되며 CNCS의 설립, 조직, 예산 및 역할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관련 조항에서 101조에는 CNCS의 설립과 예산, CNCS가 관장하는 국가종사 프로그램의 분야, CNCS의 역할, 교육훈련, 기술적 지원 및 기타 지원 부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스타와 NCCC 참여자에 대한 교육 장학금 수요와 장애인의 참여를 돕기 위한 부가적 지원금 제공, 서비스 미제공기관은 영리업체와 노조, 정치조직, 종교적 목적 분야이며 대상 연령은 서비스 제공시간, 참여자 생활비 수준을 명시하였습니다. 102조에는 국가봉사 교육장학금 지급기간과 지급액, 지급 자격을 규정하였으며 103조에는 서비스 아메리카 프로그램의 개정과 104조에는 Investment for Quality and Innovation, 111과 122조에는 본 법안과 관련된 연방 법안의 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6개의 타이틀 중에서 두 번째 조직 부분입니다. 201조에 주 단위의 국가봉사위원회를 설립하여 국가봉사단 관련 예산을 수령하도록 하며 202조에는 CNCS를 국가법인으로 설립하여 본 법안상 제한된 프로그램을 관리하도록 하였으며 세 번째 타이틀인 재인준, 네 번째 관련 기술적 개정, 다섯 번째 농촌지역 사회 서비스, 여기에서는 농촌지역 프로그램을 설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연방불법사항에서는 기타 연방 지원 서비스 참여자와 동일하게 적용되게 개정하였습니다. 국가봉사활동단체 운영 실태에서 미국 봉사법의 개요를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봉사법은 2009년도에 제정되었으며 국가 및 지역사회 봉사법, 국가 및 지역사회 서비스 기금법, 전국 자원봉사활동법 등의 일부 내용을 개정하였습니다. 국가봉사단 활동자를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2017년까지 25만 명을 확대한다는 것과 프로그램 내용 및 모형에 대한 보완, 연방정부 기금의 할당 비율, 아메리칸 코어 및 시니어 코어 프로그램의 운영 규정의 개정, 일부 국가봉사단 봉사자에 대한 월 지급 비용 확대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국가 및 지역사회 봉사법 개정에는 일반 규정과 봉사학습, 국가 및 지역사회 서비스 기금법, 전국 지역사회 봉사단, 관리 규정, 국가 및 지역사회 봉사조직 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미국 봉사법 개요에서 전국자원봉사활동법 개정은 국가자원봉사 빈곤 퇴치 프로그램과 전국 노인봉사단법을 규정하고 개정하였습니다. 여기는 보면은 봉사자들의 월급 지급 비용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그리고 지원봉사자 자격을 60세에서 55세로 낮추며 위탁 조부모 프로그램은 최소 시간당 $3의 비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본 법안에서는 대체적으로 그간 국가봉사단 관련 법에서 제시되었던 수준과 비교하여 국가봉사단에 대한 국가 연방정부의 지원이 확대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국자원봉사활동법 개정에서 관리 및 조정 분야는 직업금 할당의 권한을 부여했고요. 직업금 할당의 권한 부여는 예산 지원 규모를 개정했습니다. 그리고 국가 및 지역사회 봉사법과 전국자원봉사활동법 개정에 이어서 기술적 개정에서는 목차에 대한 기술 개정을 하였으며, 네 번째 타법에 대한 개정은 감사관법에 대한 기술을 개정하고, 다섯 번째로 번영을 위한 자원봉사 프로그램은 번영 프로그램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였으며, 효력 발생일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봉사법은 2009년도에 제정되었으며, 국가 및 지역사회 봉사법, 국가 및 지역사회 서비스 기금법, 전국 자원봉사활동법 등의 일부 내용을 개정하게 됩니다. 국가봉사활동단체 운영 실태에서 2010년 CNC에서 예산 현황을 표에서 살펴보면 되는데요. 연도별로 CNCS 예산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지난 1994년 5.7억 달러 수준에서 증가하다가 1999년에 다소 하락하였으며, 그 이후 다시 증가하다가 부시 행정부 시기에는 하락과 증가를 반복하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오바마 행정부에 접어들면서 대폭적으로 상승하여 2011년 14.1억 달러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의 예산 확대는 아메리코일 참여자 규모 제고를 목적으로 2009년도 제정된 미국 봉사법을 반영하여 아메리코에 대한 예산 지원이 대폭 증대된 것에 따른 것입니다. 2010년 예산을 살펴보면 전체 예산의 91.7%가 아메리코, 시니어코, 런 앤 서비스 아메리카의 3개 국가봉사단 프로그램의 운영비와 아메리코 참여자에 대한 장학금 지급을 위한 지역사회 서비스 신탁기금, 그리고 주위원회 운영비, 평가, 훈련 등 여러 가지 운영비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2주차 3강의 과제는 첫 번째 문항으로 미국 자원봉사활동의 발전 과정을 네 가지로 구분하시오와 두 번째 문항 미국의 자원봉사단을 설명하시오입니다. 2주차 3강의는 여러 나라 중에서 미국의 자원봉사에 관한 부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미국은 20세기 초에 지역의 자발적 결사체이자 자원봉사를 기초로 하는 전국적 형태의 보이스카우트와 걸스카우트, YWCA 등이 설립되어 활발한 활동을 하였습니다. 21세기 현대자원봉사로서는 2001년 9.11 테러 이후 응급구조대원 등 다수의 희생자의 정신을 기리고 지역사회 봉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미국 자유봉사단이 제안되었고, 산하에 지역사회 봉사단, 노인봉사단, 시민봉사단이 포함되었으며, 자원봉사활동 선도전략, 자원봉사활동 우선, 자원봉사단 프로그램 등 다수의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자원봉사에서 디지털 기술의 확대, 환경 생태적 인식 강화 등이 긍정적 측면도 강화되었는데요. 하지만 재해 및 건강위기 상황에서 자원봉사 지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소진 및 유지에 대한 우려가 높아졌고 팬데믹 동안의 경제 불황은 비영리 기금에 영향을 미쳐서 자원봉사 프로그램 관리 역량을 감소시켰으며 어린이 및 노인 등 취약계층 대상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보다 전문적인 규정 제정 및 준수의 필요성이 증가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각국의 자원봉사 중에서도 미국의 부분을 많이 따라가고 있지요. 그러면 각국의 자원봉사 활동 발전은 그리고 현황은 어떤 것에 대해서 3주차에서도 다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부하시느라 힘들었죠? 드디어 우리가 토요일 OT 시간에 학교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때 반가운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